네, 안녕하세요. 설월기입니다. 오늘은 이제 1억을 모으면, 사실, 뭐 그런 이야기가 많죠. 10억까지 모아가는 것이 굉장히 쉽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은 좀 결론을 보류하려고 하고, 조금 쉽진 않다는 것에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그런 이제 1억에서 10억까지 가는 길이 굉장히 쉽다는 허구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고요. 물론 이제 1억을 모아야지 10억으로 가는 로드맵의 한 스텝을 밟게 되는 건 인정을 분명히 하고요. 1억을 모으면 이제 나머지 인생에서 그런 시간 속에서 가난해지지 않는 것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1억을 모으는 게 제일 힘들고 그 다음부터는 무조건 쉽다라는 이야기는 사실 좀 동의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이 부분에 좀 동의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이 말이 유독 이미 10억을 넘긴 사람이나 혹은 운이 좋게 올라탄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되게 부동산 투자를, 특히 서울의 자가 마련을 폭등장이 오기 전에 1억과 뭐 대출을 받은 사람들이면 좀 쉬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근데 대부분 이제 대출금을 다 갚지 않은 상태라고 하면 사실 그런 분들이 이제 자신의 부동산 가치가 10억으로 올라왔다고 해서 그 네팅을 쳤을 때 10억을 그러니까 순자산으로 갖고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냥 어쨌거나 성실하게 일하면서 원리금과 이자를 갚아 나가다가 2018년이나 2020년에 부동산이 급등하면서 10억 자산가가 된 것은 맞으니까요. 일단 뭐 그것을 제외하더라도 문제는 이 말이 경로의 평균값이 아니라 생존자 편향이라는 점인 건데, 1억에서 10억으로 간 사람은 그 경로가 쉽다고 이야기하지만 많은 다수의 사람들이 1억에서 멈추거나 3억에서 무너지고 5억에서 전부를 잃은 사람은 결코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만 남은 구조에서 나온 조언은 진실처럼 포장될 뿐이고, 어쩌면 1억과 10억의 차이는 엄청나다라는 것을 좀 간과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숫자를 이렇게 단순화하죠. 1억에서 10배, 그냥 1억에서 10배만 불리면 10억이 되니까 방법만 알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에서 이 차이는 자본 규모의 차이와 리스크 감내력과 뭐 그런 차이들, 뭐 이런 차이들, 그리고 심리적인 압박 차이 등 또 게임 난이도 자체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게 1억에서 10억까지 가기 쉽다는 이유를 반증하는 현상 중 하나는 1억에 10%가 1000만 원이고 2억으로 가면 10%가 2천만 원이고 3억으로 가면 또 자산이 커지면서 10%가 3천만 원, 이런 식으로 자산이 올라가는 거지만, 그게 분명 0원에서 1억을 모으는 난이도와 1억에서 10억을 모으는 난이도는 사실 쉬운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꾸준하게 현금 채굴을 해야 하고 자산 배분을 적당히 또 잘 하면서 매크로 환경을 잘 주시하면서 저평가된 자산의 비중을 계속 태우고 뭐 이런 것들을 꾸준하게 잘 해야 하는데, 하여간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10억까지 가는 여정은 분명 무조건 투자 수익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동소득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또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다는 것이죠. 어쨌거나 1억은 내가 일을 하고 몸을 갈아 넣으면서 모을 수 있는 돈이지만 10억은 정말 다릅니다. 괜히 대한민국 순가구 10% 정도만이 10억 자산을 가지고 있다는 게 아니죠. 또 이제 막 이런 얘기를 하면은, 처음에 댓글에서 굉장히 웃긴 얘기를 봤는데, 분명 내용에서 10%가 우리나라의 500만 가구라고 하면은 그 중에서 4인 가구, 3인 가구, 2인 가구가 다 포함됐을 때 10억을 이제 한 명씩 가져가면은 뭐 그래도 2억 5천 정도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지 않고 그냥 500만 명이 다 10억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계셨는데, 좀 이제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만큼 이제 90%는 그 자산을 모으지 못해서 허덕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뭐 사실 가구당 자산으로 계산하면 방금 말했던 10억을 순수하게 가지고 있는 1위는 정말 거의 없을 겁니다. 개인적으로 5% 이내라고 생각을 또 하는데, 뭐 이야기는 전에도 한 적이 있기도 하고 그것은 또 사실이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1억은 월급과 저축 절약, 몇 번의 투자 성공으로 시간을 들이면 도달 가능한 영역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10억은 저축만으로는 절대 불가능하고 노동소득만으로는 아예 가능하지가 않죠. 반드시 리스크를 동반한 자본 게임에 들어가야 한다면
여기서부터 난이도가 급격하게 올라가는데 1억까지는 그냥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게임이지만 1억 이후는 실력과 확률을 갖춰야만 달성할 수 있는 게임이 됩니다. 일단 생각을 해보자면 복리의 마법은 말처럼 그렇게 쉽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1억이 있으면 뭐 10%만 굴려도 20년 뒤에는 2.6억이 된다는 계산이 있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해결해 준다라는 생각은 이 계산에서는 중요한 전제가 또 빠져 있는데, 매년 10%를 연속으로 내야 하고 중간에 큰 손실이 없어야 되고, 또 어떤 순간에도 인출을 하지 않고 그 돈을 안 쓰고 버텨야 하는데, 현실에서 이 조건을 만족하는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그렇게 돈을 써야 하는, 목돈을 써야 하는 상황이 분명히 나타날 수밖에 없고, 복리라는 게 끈질긴 생존자에게만 작동한다면 결국 1억에서 10억으로 가려면 어쩌면 모든 자산을 몰빵하는 것은 지양하되 하나의 자산이 10배 정도 올라가는 전략이 필요해진다는 것이고, 냉정하게 말하면 평범한 수익률 분산 투자가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로 10억까지 가는데 너무 오래 걸리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은 레버리지나 집중 투자, 또 변동성이 높은 자산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 순간부터 게임은 투자에서 도박에 가까워지면서 사람들이 서서히 망하게 됩니다. 그냥 예를 들면 뭐 3억을 벌면 그걸 한 100%만 딱 하면 잘 걸리면 6억이 되고, 또 한 번 그 성공했을 때 100% 한 번 더 하면은 12억이 되잖아요. 그렇게 무리하게 하이 리스크를 테이킹 하면서 수익률이 이제 없어지고 파산 확률을 높이는 거죠. 그렇게 사람들은 수익률만 집중을 하는데, 뭐 이번에 50% 먹었다, 뭐 2배 됐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그 과정에서 파산할 확률이 얼마였는지이고, 10억에 도달하기 전에 한 번만 크게 잘못하면 이전의 모든 성과는 무의미해진다는 것이죠. 1억은 다시 모을 수 있지만 시간과 신용은 다시 모이지 않습니다. 또 어쩌면 1,000만원 손실과 1억 손실은 크게 다릅니다. 5억에서 1억을 날리는 거는 멘탈을 깨트리는 사건이고, 이 구간에서 많은 사람이 조급해지고 판단이 흐려지고 더 큰 베팅을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중간에서 무너지는 이유이고, 10억으로 가는 길이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심리적인 압박을 견디는 게임이라면, 그렇게 개인적인 생각은 1억에서 10억까지는 운이 차지하는 비중이 급격하게 커진다는 것이죠. 1억까지 앞서 말했듯 성실함, 절약, 꾸준함, 이 어느 정도가 통하지만 10억은 타이밍과 시장 사이클과 정부의 정책과 운의 비중이 훨씬 커집니다. 문제는 이 운이 재현되지 않는다는 점이고요. 그래서 성공담이 많아도 재현 가능성 공식은 없습니다. 1억을 만들면 자신감이 생기긴 하는데, 나는 이제 남들과 달라, 감이 있다, 이 자신감은 또 다음 단계에서 가장 위험한 자산이 되고요. 시장은 자만한 사람을 가장 먼저 털어버리죠. 그렇게 1억에서 10억으로 가다가 실패한 사람은 말을 점점 줄이고 흔적을 지우고 조용히 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공담만 보고 다들 가는 길이라고 착각을 하는데, 이게 가장 위험한 착시이고, 어쩌면 10억은 능력 인증이 아니라 시장에서 오래 살아남았다라는 생존의 결과인 것 같습니다. 10억을 만든 사람을 능력자라고 부르고 싶지만 현실에서는 끝까지 살아남아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더 크다는 거죠. 능력이 있는 사람도 운이 나쁘면 중간에 탈락할 수 있고요.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투자는 오만함이 되고, 사실 이런 부분에서 1억에서 10억까지 가는 로드맵에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면 망한다는 생각이 들고, 시간이 들어도 언젠가는 그 자산까지 간다고 했을 때 그냥 놔두면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전하는 사람들은 리스크를 과대평가하고 기대 수익률을 과소평가하면서 오래 버틸 계획을 세우면서 또 결국 그 피 같은 시드머니를 공중분해시킨다는 거죠. 어쩌면 사람들이 착각하는 지점, 1억을 모으면 게임이 쉬워지는 게 아니라 난이도가 더 어려워지는, 그렇게 바뀐다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이제 게임에서 몬스터가 더 세지고 실수의 대가가 커진다면 여기서부터는 열심히가 통하지 않고, 실제 통계에서는 대부분 3억에서 5억 구간에서 멈춰버리게 되죠. 이 구간이 욕심이 커지고 리스크가 커지면서 심리가 무너지는 지점이어서 그런지, 현실적으로 보면 1억에서 10억은 직선이 아니라 탈락자가 쌓이는 어떤 피라미드 형태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불편할 것 같아서 말을 아끼려고 했었는데, 그냥 단선적으로 불편해하는 이유는 간단한 것 같아요. 희망보다는 현실을 말하기 때문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1억을 모으면 저는 10억까지 갈 수 있는 가능성은 더 커진다고는 생각합니다. 1억이 시작점이면 이게 엄청난 성과이고, 하지만 그 다음은 더 냉정해야 하고 더 겸손해야 하면서 더 오래 버텨야 한다는 거죠. 10억으로 가는 길은 화려하지 않고 그렇게 조용한 탈락자가 훨씬 많은 길이다,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1억에서 10억까지 가는 길이 쉽다고 하는 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해봤고요. 오늘 또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들 10억 부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